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기름이 넘쳐나서 난리라는데 우리나라는 왜 하필 저 멀리 중동에서 그 지저분한 찌꺼기 기름을 꾸역꾸역 들여오는 걸까요? 설마 우리가 호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기엔 대기업들도 시시하는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기름값 고지서 보면서 억울해만 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동네 기름값이 리터당 얼마 정도 하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우리 동네가 싼지 비싼지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고기를 사러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열대에 아주 깨끗하고 선홍빛이 도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을 것 같은 최고급 미국산 안심 스테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요, 비계 덩어리가 80%나 되고 털까지 숭숭 막혀서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저질 중동산 고기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두 고기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기를 집으시겠어요? 10명이면 10명, 당연히 깨끗한 미국산 안심을 집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요, 이 깨끗한 미국 고기를 놔두고 굳이 배 타고 한 달이나 걸리는 중동까지 가서 그 지저분한 비계, 덩어리 고기를 사오느라 목숨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년째 말이죠. 기름도 이 고기랑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 오일은 업계용어로 경질유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깨끗하냐면요, 황성분도 거의 없고 그냥 대충만 걸러도 바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고급 휘발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중동에서 가져오는 기름은 중질유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찌꺼기가 잔뜩 섞여 있어요. 정제하기가 무지막지하게 까다롭고 손도 많이 가죠. 중동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였을 겁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그 깨끗한 미국 특급 기름 다 놔두고 자기네들이 봐도 쓰레기 같은 찌꺼기 기름을 꾸역꾸역 사가니까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속으로는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한국 놈들 미국이랑 그렇게 친하다더니 정작 기름은 우리네 쓰레기를 돈 주고 사가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많은 지독한 장사꾼들 아니에요? 이들이 이 지저분한 비계덩어리, 즉 찌꺼기 기름에 집착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저진료가 아니면 우리나라 정유 공장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그 지저분한 기름으로 무슨 짓을 벌이길래 돈방석에 앉는다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을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유 공장 가보셨나요? 울산이나 여수 같은 곳에 가면 밤낮 없이 불을 밝히고 있는 그 거대한 철탑들 말이에요. 그게 그냥 기름 거르는 체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그 설비들이 바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중동 국가들이 나중에서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으며 경악한 지상유전, 이름하여 고도화 설비라는 녀석들입니다. 아까 제가 비계덩어리 고기 말씀드렸죠? 남들은 이건 도저히 못 먹어, 쓰레기야 라고 버리는 그 비계와 껍데기를 가져다가 우리나라 정유공장이라는 거대한 가마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천도의 열을 가하고 엄청난 압력으로 짓눌러서 기름 분자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펑 하고 터지는 찰나의 순간에 그 시커먼 찌꺼기에서 아주 맑고 투명한 금값보다 비싼 최고급 휘발유와 항공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중동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한국놈들 정제하기도 힘든 쓰레기 기름 사가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낄낄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한국이 그 찌꺼기를 가져가더니 자기네가 파는 비싼 원유보다 더 품질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깔아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가 버린 찌꺼기로 만든 한국산 휘발유를 거꾸로 수입해가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집니다. 비웃던 입이 쩍 벌어지는 순간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실 핵심이 나옵니다. 아니, 기술이 그렇게 좋으면 깨끗한 미국산 안심, 고기 사다가 요리하면 더 쉽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정유사들이 절대로 포기 못하는 기막힌 돈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산 특급 기름인 경질유를 우리 공장에 넣으면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우리 공장은 애초에 저질유를 뽀드득하게 씻어서 보석으로 만들려고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든 특수 공장이거든요. 비싼 안심 고기를 사다가 굳이 비계 떼어내는 기계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한 기름을 넣으면 이 비싼 기계들이 놀게 되고 그러면 마진이 안 남아서 공장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100원짜리 쓰레기를 가져와서 1000원짜리 보석으로 만드는 장사에 특화되어 있는데 굳이 900원짜리 원석을 사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중동 찌꺼기 기름을 헐값에 대량으로 들여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으로 탈바꿈시켜 파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도 전 세계 석유 수출 5위 안에 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정체입니다. 결국 중동의 비웃음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기술력 하나로 정복해버린 한국인의 독종 기질이 오늘날의 에너지 강국을 만든 거죠. 앞으로 기름값 오를 때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 기술이 전 세계의 지갑을 털어서 국력을 키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대한민국 기술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니, 기술이 그렇게 좋고 돈도 잘 벌면 그냥 계속 중동 찌꺼기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네가 버린 찌꺼기를 가져다가 한국이 전 세계에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심지어 자기네 나라로 역수출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라? 저 찌꺼기가 돈이 드네? 하면서 찌꺼기 값을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너희들 어차피 우리 기름 없으면 그 비싼 공장 다 놀려야 하잖아? 하면서 배짱을 튀기는 거죠. 자, 여기서 대한민국 정유사들의 기막힌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인트로에서 말했던 그 깨끗한 미국산 특급 기름, 셰일오일을 카드로 꺼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 기름을 대량으로 계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 기름 안 쓰고 미국 기름 쓰네? 이러다 우리 단골 고객 놓치겠는데? 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에너지 안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 찌꺼기 기름에 목매는 척하면서도 언제든지 미국 기름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장은 중동 기름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 미국 기름을 섞어서 써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결국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름값을 깎아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인 중동과 미국 사이에서 왕손에 떡을 쥐고 흔들고 있는 기막힌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고 국력입니다. 물공치심 세대인 여러분이 허리띠 졸라매고 키워낸 이 정유 산업이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뛰어드는 거대한 무기가 된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정유사 회장님들이 중동에 가면 부감들이 직접 나와서 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우리 기름 좀 계속 사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내막을 알고 나면 길 가다 보이는 저 정유.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예사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건 그냥 연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오는 달러 뭉치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볼까요? 기름을 이렇게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고 돈을 쓸어담는데 왜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하는 의문 말입니다. 여기에는 정유사들도 말 못할 정말 억울하고도 기막힌 사정이 하나 더 숨어있거든요. 사연자님, 답답하신 포인트 제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8,000자 이상 뽑으려면 이 억울한 돈 계산 부분을 아주 현미경처럼 낱낱이 파헤쳐야 시청자들이 안 나가고 끝까지 봅니다. 중동이 왜 우리를 대놓고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 기름 사다가 대체 누구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건지, 그 더럽고 치사한 기름값의 진실을 담은 5구간, 무시당하던 호구의 역습과 기름값의 비밀 바로 써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화나는 지점, 왜 중동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는 그 구린 기름을 사와서 정작 우리 국민들한테는 비싸게 팔아먹느냐는 그 의구심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릴게요.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기네 땅에서 기름이 콸콸 쏟아지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우리가 기름 안 주면 나라 망하잖아 라는 고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쓰기 싫은 그 지저분한 찌꺼기 기름을 우리한테 던져주면서도 가격은 미국산 특급 기름이랑 별 차이 없게 받아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싫으면 말든가 어차피 너희는 대안이 없잖아 라는 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무시를 참아가며 사온 그 쓰레기, 기름, 즉 찌꺼기 기름을 우리 정유사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세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유사들이 왜 중동 찌꺼기 기름에 목을 매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진, 즉 남는 돈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동 애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싸게 넘기는데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로 바꿔버리니까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노다지인 장사가 없는 겁니다. 비싼 미국 기름 사오면 정제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남는 돈이 푼돈 수준이라 덩치 큰 우리 공장들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기름값 좀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기막힌 구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번 돈,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사실 우리나라 기름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저진류를 사다가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면 국가가 그 중간에서 엄청난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리고 정유사들은 해외에 비싼 값에 기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국내 주유소 가격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제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매깁니다. 결국 중동은 우리를 쓰레기 기름이나 사가는 호불호 보고 무시했지만 우리 정유사들은 그 무시를 돈으로 바꿔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버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로 만든 깨끗한 기름을 넣고는 있지만 정작 가격은 세금과 국제 시세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중공이 비웃던 그 찌꺼기 기름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세수를 채우고 정유사의 배를 불리며 동시에 전 세계 석유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무기가 된 셈입니다. 중동 애들이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 저놈들한테 찌꺼기 기름 팔면 안 되겠구나. 얘네가 우리보다 돈을 더 잘 버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 땅에 우리나라 같은 고도화 설비를 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던 호구한테 이제는 제발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 꼴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기술력, 그리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우리 정유산업의 저력. 이제는 중동의 비웃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 특급 기름 놔두고 왜 우리가 중동 찌꺼기에 목숨을 거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이유가 다 풀리셨을 겁니다. 결국 그 찌꺼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우리가 중동에 무시당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에너지를 주무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영상이 대한민국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셨다면, 그리고 기름값의 숨겨진 비밀을 아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우리가 중동 기름을 쓰는 게 호구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역시 대한민국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는 더 놀라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